박진국입니다.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이 화면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제 소개를 좀 하고 오늘 아메이 사업의 기본적인 컨셉 여러분과 함께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메이가 우리 김일두 리더님이 37년 차이신데 제가 지금 26년 차입니다. 2000년 초에 제가 아메이 사업을 듣고 아메이 사업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메이 사업 하면서 지금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기도 생기게 되고 핀도 성장하게 되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이 과정에 와 있습니다. 아메이 사업 아주 간단한 사업이죠. 배우고 가르치고 또 사람들과 경험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또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건강 얘기하고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이상으로 값진 일들이 앞으로 펼쳐지리라 저 경험상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워하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메이 사업은 심플합니다.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우리가 실제로 겪는 건 공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생기죠. 소통의 문제들. 그 소통이 힘들어서 아메이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싶은 아메이가 아메이를 전달했는데 그들은 음메이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불편함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실제 아메이 사업의 힘든 부분들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 사업적으로 본다면 그건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시작을 여러분들과 한 상황에 대한 영상을 한번 먼저 보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오늘 내용은 밝은 미래를 위한 안전자산 구축입니다만은 이 구축을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소통 능력을 키워야 되는지 소통이 만약에 안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 남녀가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에서 소통이 안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아빠하고 얘는 누구야? 나 생일 파티 했다. 얘는 누구야? 얘는 동안이. 정환이. 아니 동안이. 동환이. 아니 동안이. 경환이. 동안이. 동환이. 아니 동안이. 종환이. 종환이. 아빠 엄마 여기 와봐. 아니 정환이. 등환이. 아니. 그러면 알았어. 정환이. 알았어. 제 둘째 딸입니다. 그 터울이 큰 아주 막둥이가 하나 있어요. 이 막둥이하고 어릴 때 대화를 나눴는데 어제 강의를 준비한다고 이렇게 있어요. 걔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강의 준비한다고 이렇게 영상을 틀었는데 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요즘도 이게 먹혀? 이래요. 난 잘 먹힌다고 생각해. 지겹지 않을까? 다른 영상 없어? 아니, 요번에는 이걸 좀 틀고 싶어. 그러면 저작권 생각하고 틀어? 이러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모릅니다. 정환인지 종환인지 동환인지 자기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하여튼 대화가 어긋나면 누구 한 명은 웁니다. 우리가 이런 아메이 사업하면서 이런 일들 겪으실 수도 있고 겪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감정은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얘가 어떻게 커나가는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밑에 작은 꼬마 애가 지금 아까 정환이라고 얘기하던 걔입니다. 치앙마이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죠.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 또 삿포로에서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곡 좀 지금부터는 좀 인간답게 보입니다. 그죠? 북곡에서 또 아빠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거는 작년 겨울이에요. 삿포로에 갔었습니다. 12월 30날 딸들 둘이 데리고 저하고 아빠하고 딸들 둘이 데리고 갔습니다. 이 딸들 둘이의 터울이 10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딸이 작은 딸을 이렇게 케어를 잘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확실히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면 좋아합니다. 먹으면서 나오니까 12월 30날이에요. 자기 이름이 세아예요. 세아 진국. 제 이름은 진국이죠.
눈 오는 길에 적어가지고 하트를 딱 그려놨습니다. 결론은 뭐냐? 맛있는 걸 사줘야 된다. 돈을 써야 애들도 좋아한다, 표현한다. 이렇게 커 나갑니다. 시간이라는 게 아메이 사업과 무르익어가면서 저도 성숙되지만 애들이 느끼는 감동과 감정도 점점 커나간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12월 31일 날 그 새해를 맞이하는 두 딸과 새해를 맞이하는 그게 후지 TV 그 타워였을 거예요. 거기서 전 세계인들과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새해를 맞이했고 그 새해의 기운으로 지금 아메이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에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들의 원천은 아까 먼저 보셨던 우리 스폰서님 김일도 오영욱 스폰서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메이 사업을 만나는 시점에 저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 만나는 시점에 우연히 찍힌 사진이 한 장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못 보셨을 거예요. 저 26년 아메이 만나기 3개월 전 사진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울산에 있는 현대미포조선이라는 조선소에서 선박 설계를 전공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IMF도 현대에서 지나왔고 그리고 2000년 뭐 여러 가지 우리 닷컴 버블까지 다 지나오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산을 준비해야 된다는 개념은 저는 없었습니다. 단지 지금 이대로 있다가 또 다른 전 세계적인 위기가 올 때 나는 피해갈 수 없겠구나라는 건 직감을 했습니다. 이 사진 지금 봐도 참 푸릇푸릇해요. 직장 생활하면서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셔츠에 목을 끝까지 메고 단추를 끝까지 메고 있죠. 참 그리고 팔을 접었는 저 팔을 셔츠 저것도 각을 잡아서 접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저렇게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왜 저렇게 살았나 싶습니다. 저는 그 당시 한 20, 30년 전의 분위기, 직장생활의 분위기가 저랬던 것에 대한 대표적인 사진일 거예요. 아마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지금 여러분들 청년 MZ 세대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있었고 그 불안감을 저는 어떤 형태로든 해소하기 위해서 아메이 사업에 좀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오면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설명하는 그 사업의 틀을 바뀐 게 코로나 전부터 과연 우리가 지금 세상이 마비되고 그리고 소통이 서로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어떠한 것들이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느끼고 그때부터 고민하면서 만든 장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세상이 단절됐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아메이 플라자가 문을 최초로 닫은 게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발병을 했고 그래서 제품을 사러 큰 여행용 트렁크 2개, 3개씩 기차 가지고 부산 아메이 플라자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도 진행해 오면서 내가 하는 행위 자체가 과연 자산으로 구축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에 나온 결과물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컨셉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산과 자본과 자원에 대한 이 3자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산이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ssets, 자본이란 캐피탈, 자원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자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자원은 아주 평등하죠. 24시간이란 그 자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자산과 자원, 이 자산과 자본에 대한 부분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십니다. 그러면 은행에 만약에 가서 대출을 내서 사업을 하신다고 볼게요. 그러면 은행 직원이 대출계 직원이 물을 거예요. 자본금 얼마 정도로 생각하시는 회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라고 쓰는 게 자본. 결국에 뭐냐면 돈입니다. 그리고 그 심사를 통과하고 나면 더 회사가 볼륨이 커질 때 은행원이 또 물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자산 규모가 얼마 정도 되신 회사입니까? 이렇게 물을 겁니다. 자산이라는 건 밸류입니다. 얼마가 아니고 규모죠. 돈을, 캐피탈을, 자본을 얼마 투입하여 얼마 정도의 밸류, 가치를 만들었는가이기 때문에 그 구분으로 정확하게 한다면 좀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자산에 대한 구축이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자산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소득을 봅니다. 사업소득이든 급여소득이든 월급을 받든 뭐 사업을 해서 돈을 벌든 이 돈은 결국엔 자본이죠. 돈이 캐피탈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이 궁극적으로는 자산화가 돼야 됩니다. 자산화가 될 때 이 자산에 의한 힘을 발휘하는 거죠. 이 자산은 결국엔 지속적인 소득, 연금성 소득을 만드는 우리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자본에 의해서 자산으로 가는 과정은 너무 간단해요. 돈은 자본은 두 종류로밖에 나뉘지 않습니다. 쓰는 돈, 모으는 돈. 쓰는 돈, 모으는 돈이라면 쓰는 돈으로 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입니다. 그러면 가볼게요. 저축을 합니다. 모으는 돈이죠. 목돈이 되죠. 자영업 또는 투자를 해서 그게 가치가 발현이 될 때 자산의 힘을 가지는 거죠.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과연 합리적인가를 봤을 때 저축을 해서 지금 금리로 돈을 모은다? 불가능할 거예요. 사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직장 생활 초창기에 제1금융권의 금리가 지금의 10배 정도 됩니다. 20% 정도 됐었어요. 지금으로 본다면 뭐 신한은행 이런 데서 20%의 금리를 주니까 그 당시에 직장인들의 꿈은 뭐냐면요. 자본금 1억만 있으면 직장 생활 안 해도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1억만 있으면 월급만큼 나오는 금리로 나왔기 때문에 1억을 모으는 게 총 집중을 했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20%가 아니고 지금 뭐 2.5%? 뭐 하나 봐야 2.8%? 더 아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산으로, 자본으로 자산을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한 목돈이 저축을 열심히 해서 목돈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만 꼭 쓸 때가 생깁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시든 차가 고장이 나든 내 이빨에 금이 가든 별별 일이 다 생겨서 그 목돈이 사라지는 경험을 우리는 합니다. 자영업, 리스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투자, 부동산, 주식, 코인 이상으로 더 이상은 없죠.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 주식으로 돈 번 사람, 코인으로 돈 번 사람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있나요?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저도 코인으로 돈 번 친구는 봤습니다. 그런데 끝이 좋지 않아요. 끝이 좋지 않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고위험성 재테크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걷고 있잖아요. 물론 저도 이 길에서 생각을 벗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 이후가 오면서 과연 어떤 형태로 나의 자산을 일구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소비라는, 그러니까 소멸성, 없어지는 돈을 가지고 없어지는 자본을 가지고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구축을 아메이와 연계시킬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에 빠집니다. 과연 가능할 것인가? 나는 돈을 쓰는데 그 돈을 쓰는 행위가 자산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거죠. 이러한 형태가 만약에 이룩된다면 이건 진짜 재테크 치고는 안전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기서 비롯됐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소비에서부터 자산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아메이라는 브랜드, 아메이라는 회사, 아메이라는 소비 형태를 제가 집어넣어서 지속적인 소득원을 만드는 자산 구축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할까 합니다. 잘 들어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들으셔도 이해는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 형태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아주 좀 젊은 친구들 표현해 볼까요? 나이스한 비즈니스 모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스한 비즈니스 모델이 어떠한 위험성을 사라지게 하느냐? 워렌 버핏이 얘기했죠. If you don't find a way to make money while you sleep, 네 자는 동안에 돈 만드는 어떤 길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you will work until you 뭘까요? die입니다. 네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 죽을 때까지. 너 어떠한 형태로든 네가 돈을 버는 시간에 투입되는 그 시간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네 돈은 만들어져야 돼. 아니면
너 시간 다 일하는 데 써야 돼. 이 얘기인 거죠. 그렇으면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과연 아메이가 이 시간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느냐에 대한 생각을 해볼까요? 자, 봅시다. 여기 나오는 것들은 다 생필품입니다. 생필품들을 여러분들 어디서 구매하는지 제가 맞춰드릴게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있습니까? 뭐 그건 저는 동네 슈퍼 가는데 그 얘기는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딱 갈라진다는 얘기죠. 예전에 이랬지 않았습니다. 대구로 저는 고향이 대구입니다만 대구 같으면 뭐 서문시장에 가기도 하고 칠성시장 가기도 했습니다. 요즘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예전보다 역할이 축소되고 규모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죠. 이러한 소비의 형태를 제가 제안합니다. 슈퍼를 이런 형태로 바꿔보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게 어떻게 되는가? 제가 좀 다른 비즈니스 모델과 좀 엮어서 한번 실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던 마트들 특정 업체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쿠팡을 가든 뭐 마켓컬을 가든 여러 가지 형태를 하든 이러한 형태들이 여러분들이 그들의 자산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구매하는 그 습관이 자산이었다. 그들의 자산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아메이 슈퍼로 바꿔서 아메이 슈퍼로 바꾸는 이 습관을 소비 습관의 자산화라고 명명합니다. 여러분들 습관으로 자산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가히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인사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사 잘했다고 해서 그게 좋은 자산이 될까요? 좋은 습관은 되죠. 좋은 인품은 되죠. 하지만 그게 금전적으로 연결되는 자산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연결 한번 시켜볼까요? 여러분들의 습관 좋습니다. 쿠팡 쓰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씁니다. 단 뭐 이렇게 와우 회원이 금액이 4,900원에서 7,900원을 올리는 바람에 잠시 불쾌한 심정에 끊었다가 다시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제 딸이 2학년이었죠. 지금 4학년이니까. 예.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와우 회원이 굉장히 좋았죠. 왜 무료 택배되고 그죠? 당일 택배되니까 그래서 썼습니다. 근데 4,900원, 7,900원 되네? 그래서 끊었습니다. 왜 끊었냐? 그냥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그들이 잡아놓은 고기에는 뭐죠? 음식을 주지 않는다. 뭐 이런 취급받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끊었는데 다시 와우 회원이 됩니다. 이유는 뭐냐? 간단합니다. 초등학교 학생의 준비물에 사절 도화지가 있었습니다. 저 사절이 몇 센치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절이 어디에서 파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쿠팡에 검색했습니다. 사절 도화지가 있어요. 무료 택배입니다. 내일 아침에 와요. 큰일 났다. 다시 복귀하자. 그래서 복귀했습니다. 뭐냐? 내 습관이 쿠팡에 장악된 겁니다. 와, 큰일 났다. 2023년도에 나스닥에 상장을 할 때 상장 전까지 쿠팡은 적자 회사였습니다. 적자가 어느 정도냐면 조 단위의 적자입니다. 조 단위의 적자인데 이 쿠팡의 대표죠. 한국 이름을 가졌습니다. 박 사장이 나스닥에 상장을 하기 전에 돈을 빌리러 갑니다. 손 사장한테. 누구한테? 일본에 한국계 손 사장이 있어요. 손정희한테. 손정희가 그 자리에서 2조를 쏴줍니다. 뭐를 보냐면요. 너 지금 회원수 얼마인데 이 회원수가 일주일에 몇 번씩 들어오지? 트래픽을 봅니다. 회원수를 보고. 그리고 그들의 로얄티, 충성도를 봅니다. 손정희는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아, 소비자의 습관이 장악됐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합니다. 2조를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나스닥에 상장이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소비자입니다만은 회사인 쿠팡에서 봤을 때는 소비자인 사람이 얼마만큼 로얄티를 가지고 습관이 장악됐는가를 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려볼까요? 2013년도만 해도 카카오톡 누가 썼을까요? 안 썼습니다. 이제 뭐 휴대폰 처음 나오고 스마트폰 처음 나올 때인데 카카오톡이 왜 필요했습니까? 필요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재작년에 법이 하나 생겼는데 카카오톡 방지법이 생겼어요. 왜 방지법이 생겼을까요? 카카오톡 서버에 불이 났고 그 불이 난 걸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마비가 됐습니다. 이제는 카카오톡 마비되면 안 됩니다. 왜?
4천만 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지금 카카오톡 쓰지 않는 분 있으십니까? 다 쓰시잖아요. 2013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 우리 전화 요금제도가 사구 요금제라고 있었어요. 전화 500번 무료예요. 문자 500통 무료였어요. 사고 요금제가 있는데 카카오톡 왜 쓰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카카오톡이 가지고 있는 지금 회사 규모로 본다면 금융에 뛰어들었죠. 모빌리티에 뛰어들었죠. 페이 사업하죠. 뭐 은행 사업하죠. 다 합니다. 자회사가 지금 몇 개인지 모를 정도로 커졌죠. 그걸 우린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죠? 플랫폼 비즈니스를 합니다. 4천만 명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요. 어떤 비즈니스든 그 비즈니스에 올리는 순간 그들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쿠팡처럼 카카오톡처럼. 그게 우리가 뭐냐 그들의 자산이 되어 있다. 저는 반대로 생각했고 우리는 그럼 자산을 만들 수 없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걸 암이라는 도구로 쓰시라는 겁니다. 소비 습관을 우리는 자산화할 수 있는 형태를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렇습니다. 제 카카오톡 캡처를 하나 했어요. 카카오톡 캡처입니다. 여기에 보면 카카오톡에 문서를 보내는 것도 좀 위에 당일 배송해가지고 광고가 뭐냐면 쿠팡 광고예요. 이 둘이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 누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아미라는 도구를 써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자산을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고 습관을 익혀나가는데 아미라는 수단을 쓰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너무 단호하게 얘기해서 좀 딱딱하죠. 좀 몸을 좀 풀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 너무 일이 심취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너무 시리어스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음료수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하다 보면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너무 예. 이렇게 안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자산 구축을 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선행돼야 될 게 뭐예요? 선행될 게 뭔데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나갈게요. 자산과 자본에 대해서 자산은 일을 해서 돈을 만드는 영역입니다. 자본은 뭐냐? 이겁니다. 자본의 안정화가 돼야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선행 조건이 된답니다. 자본의 안정화는 뭘까요?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에서 내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 형태가 먼저 안정화가 돼야 그 이후에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좋아요. 자본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또 뭔가 선행돼야 될 조건이 있어요. 이거는 젊은 분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본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선행돼야 될 게 필요한 건 뭐냐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활용된 잉여 자원을 반드시 활용하셔야 돼요. 미활용된 잉여 자원.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자본, 자산, 자원 세 개가 다 나왔습니다. 미활용된 잉여 자원이란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산과 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 활용되지 않은 자원. 자, 자원은 뭐라 그러셨죠? 시간입니다. 자산과 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 활용되지 않은 자원이 미활용된 잉여 자원입니다. 뭡니까? 여러분들이 낭비했던 시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흘려보냈던 시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퇴근 후에 보고 있는 OTT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 자본의 안정화를 구축할 수도 없고 자산 형성이 어렵다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게으르면 안 된다. 결론은 이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나의 자원, 시간이 투여돼야 된다. 일정 구간. 그래야 자산이 만들어진다. 제가 여기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허준 스트리트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제가 게이트 10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지하철역에서 나오니까 건너편에 허준 무슨 연결 뭐 도로인가 이렇게 돼 편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 2000년도에 아미 사업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드라마나 이런 거 잘 못 봤어요. 보면서 할 시간도 없었고 보면서 아미 사업을 한다는 게 좀 죄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 할 거 다 하면서 뭔가 한다는 건 사실 그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안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되고 저한테 물었어요. 마지막으로 보신 드라마가 뭡니까? 그렇게 그 당시에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했습니다. 2000년도 전에.
저는 허준 이후에 그 이후에 드라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했던 기억이 나요. 그 기억에 오늘 지하철에서 올라오니까 허준 스트리트라고 있어서 문득 생각이 났었습니다. 미활용된 잉여 자원에 대한 얘기를 한자로 풀어본다면 저 이 얘기를 말씀드려볼게요. 세불아연이라 세월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네 이 뜻입니다. 세월은 당연하죠. 세월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겠죠. 그래서 미활용된 잉여 자원을 충실히 잘 활용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한 말씀 더 드려볼까요? 제가 만든 한자입니다. 아불세류라. 나는 세월이 흘러가는 걸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각오입니다. 세월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럼 그 세월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불세류. 나는 세월이 흘러가는 그 세월을 그냥 두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미활용시키지 않는 자원을 미활용시키지 않는 방법이죠. 좋습니다. 그러한 형태로 아메이 사업이 진행되면 여러분들께 너무 강압적이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 성공의 원리에 대해서 아메이 사업의 성공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모든 것을 하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 것이며 값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에 대해 값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아메의 본질은 뭔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겁니다. 유통은 여러분들 좀 다 아실 거예요. 재래식 유통에서 대형 할인 판매점 그리고 쇼핑몰. 그래서 우린 좀 싸게 사는 시대가 지나왔습니다. 아메는 어떠냐면 우리도 똑같이 이런 유통의 구조를 가집니다. 아메 회원이 되면서 30% DC를 받고 남아있는 이 돈 중에 150원이 어떻게 350원에 아주 좋은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주면서 아메가 보정을 했었죠. 뭘 보정하냐? 고객 만족 보정, 100% 고객 만족 보정 제도를 하겠다. 이거는 쓰던 제품을 90일 이내 반품해주겠다라는 자신감이죠. 그리고 이 350원을 돌려주는 게 결국엔 아메의 구조입니다. 광고와 유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그걸 유지시켜 준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볼까요? 돈을 버는 영역은 바로 이 영역입니다. 돈을 벌죠. 매출을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돈을 쓰는 영역, 소비를 해서 돈을 쓰는 영역은 딱 이겁니다. 이렇게 영역이 재래식 유통이나 대형 할인 매장, 홈쇼핑은 딱 구분이 됩니다. 근데 아메이는 영역이 한 개예요. 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소비 이꼴 매출. 그래서 돈을 쓰면서 돈을 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치 프로슈머처럼 그렇게 작동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사업의 영역은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마지막 내가 제품을 쓴 이 제품이 감동을 바이럴에 의해서 구정 광고에 의해서 진행된다면 이 형태가 사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좀 쉬운 말씀으로 이런 거죠. 이렇게 돈을 버는 영역, 돈을 쓰는 영역, 그리고 그 돈을 쓰는 영역에서 누군가의 수익을 내는 영역이 어떻게 구분됐는가를 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군가의 지속적인 지출입니다. 습관이죠. 지속적이라는 건 습관적인 지출이 누군가의 지속적인 매출을 일으키고 있죠. 우리가 쿠팡이나 카카오톡이나 그리고 이마트나 하고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누군가의 지속적인 수입원이라면 그 습관에 대한 장악력을 우리도 한번 아메이를 통해서 가져보자라는 게 제 사업 설명의 주 요지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군가의 지속적인 지출은 누군가의 지속적인 매출로 일어나고 그 매출에 의해서 누군가의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한다면 그 주인은 누군가가 누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아메이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까 35%를 이렇게 나눠준다고 했는데 여기는 큰 틀은 이렇습니다. 노동성 소득과 연금성 소득, 배당성 소득 이렇게 35%가 구분이 되겠죠. 노동성 소득은 1차 보너스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고요. 여기서는 내 노력에 의한 보너스가 35% 중에 21%가 할애됩니다. 연금성 소득은 6%, 배당성 소득은 나머지 9% 정도가 할애됩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 우리가 좋은 점이 열심히 노력해서 내 시간에 대한 보상과 함께 그 보상이 축적된 부분에 대해서 연금성 소득에 대한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메이가 참 귀한 사업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인 구조는 어떤 형태로 되는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메 회원이 됐어요. 회원이 돼서 한 20만 원치 소비를 아메이 소비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제가 너무 써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S라는 사람한테 알렸습니다. 알리니까 이 사람도 그래요? 저에 대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아메이 제품을 자기가 회원이 돼서 앱에서 구매를 했다고 볼게요. 인터넷이든 앱이든 사서서든 뭐 전화 주문이든 다 유통망 채널을 가지고 있는 게 유일한 아메이밖에 없겠죠. 자, 이 S가 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한테 알립니다. 이 사람들도 각각 자기 생필품 20만원치 소비를 했다고 보면 여기에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1차 보너스 노동성 소득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전체 소비의 합은 4명이니까 80만 원이 됩니다. 이 80만 원은 1차 보너스에서 얼마를 돌려 캐시백 받을 수 있는 퍼센트가 되는가 하면 20만 원이면 3%, 60만 원 6%, 120만 원 9%, 240만 원 12%, 400원 15%, 680원 18%, 1000만 원 21%, 2천만 원 21%, 3천만 원 21%더 이상 없습니다. 딱 노동성 소득 이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60만 원이면 80만 원이면 60만 원과 120만 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6% 적용을 받게 되죠. 80만 원 6%는 4만 8천 원. 이 4만 8천 원이 이 4명에게 나눠줄 보너스의 총 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합이라고 보면 아주 편하게 아메 회사에서 나눠줄 때 편한 방법을 쓴다면 나누기 4에서 12,000원씩 주면 끝이에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형태를 떼냐. 저의 보너스, 제일 윗단에 있는 저의 보너스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세 사람 S, A, B의 보너스를 계산해서 48,000원에서 빼주면 저의 보너스가 된다는 건 다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이 세 명의 그 소비의 합은 60만 원입니다. 60만 원이면 똑같이 또 6% 적용을 받고 60만 원의 6%는 36,000원. 저희 보너스가 이제 보입니다. 얼마? 48,000원에서 36,000원을 빼면 얼마? 12,000원이란 보너스가 48,000원 안에 숨겨져 있었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또 S의 보너스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36,000원에서 A와 B의 보너스를 계산해서 빼주면 됩니다. 자, 36,000원에서 빼주는데 A와 B는 20만 원치 소비를 했습니다. 20만 원이면 3% 적용을 받고 6,000원씩입니다. 6,000원씩 2명 하면 12,000원. 36,000원에서 12,000원 빼고 나면 24,000원. 그러면 S는 24,000원, A, B 6,000원, 6,000원. 제가 좀 빨리 말씀드렸는데 다 듣기시죠? 왜 그러냐면 지금 빨리 해야 나중에 다른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을 좀 빨리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보통 사람들은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이 보너스가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죠. 처음 시작했던 분이 보너스가 많다면 사실 그런 사업에 투입돼서는 안 되겠죠. 저도 20년이 넘어가는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런 사업에 요즘 저 같은 젊은이들이 이 사업을 해볼래? 갑죠. 하지만 너의 보너스는 나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마음에 짐이 돼서 어떤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젊은이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선착순이 아닌 노력순으로 진행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저희 보너스 12,000원이 S, A, B 밑에 파트너들에 의해서 일정 부분이 객출돼 가지고 22,000원이 형성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제가 만약에 없는 상황으로 본다면 이 12,000원 중에 일부는 이 객출된 그들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세 사람의 보너스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객출되지 않았다는 거죠. 공동구매에 의해서 소비자 캐시백 받는 퍼센트를 함께 높인 것이지 내가 누군가의 몫을 가져가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S가 없다고 생각을 해도 이 A와 B는 보너스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드릴 수 있겠죠. 선착순이 아니네. 노력순이네. 한 사람한테 알려서 12,000원을 받는 구조가 두 사람한테 알려서 24,000원을 받는 거는 합리적이네. 알리지 않고 내가 소비해서 6,000원 받는 거는 타당하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또 하나는 내 소득을 내가 결정하는 거죠. 여기 4명은 각각 자기가 결정한 거죠. 나는 소비만 할게. 6,000원. 난 두 사람한테 알릴게. 24,000원. 또는 한 사람한테 알릴게. 12,000원. 공정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수익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도 아메이 플랜은 누구에게도 알려도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정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설명 중에서 제가 20만 원 수배하면 6천 원을 돌려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6천 원을 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게. 제가 계산을 다시 한번 할게요. 20만 원이 아니고 20만 PB 점수입니다. 이 점수라는 개념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셔야 됩니다. PB라는 점수, 포인트 밸류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돈을 돌려주는 부분은 비즈니스 볼륨, BB라는 볼륨으로 포인트로 만들어집니다. 이 비율이 1대1이 아메에 들어올 때 1대1이었습니다. 지금은 1대78입니다. 돈을 7, 8이면 더 준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메 회사가 성장하고 진행하면서 시간은 지나가겠죠. 시간이 지나가면 그 시간에 대한 돈의 값어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돈의 값어치에 대한 보상 체계를 아메는 가지고 있죠. 어떤 네트워크도 이러한 보상 체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오래 하신다면 그 가치를 오랫동안 보상돼서 우리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6천 원이 아니고 여기에 1.78이 곱해집니다. 그럼 1.78이 곱해지면 168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6천 원을 받는 게 아니고 1680원을 받는데 이거 하나하나 계산해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계산상 이렇게 혼돈이 오니까 토탈 다 계산해서 마지막에 제가 1.78을 곱해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또 물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자, 제가 회원이 됐어요. 회원이 되니까 아메이 제품을 이렇게 카트에다 하면서 소비하게 됐습니다. 써보니까 좋아요. 20만 원 정도 소비를 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알렸습니다. 6명에게. 6명에게 꼭 알려야 돼? 아니요. 60명에게 알려도 되고 16명에게 알려도 되고 1명에게도 알려도 규제가 없습니다. 제가 수익 구조상 6명 알리는 게 제일 합리적이어서 제가 그린 겁니다. 그럼 저를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7명에서 소비했는 총 합은 140만 원입니다. 1차 보너스 140만 원은 몇 퍼센트 적용을 받냐면 120과 240 사이니까 9% 적용을 받고 이 7명이 보너스를 받아갈 총 합은 12만 6천 원입니다. 12만 6천 원인데 저희 보너스, 중간에 있는 저희 보너스를 계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만씩 소비했는 이 사람들이 각각 아까 설명했듯이 3%입니다. 6천 원이었죠. 6천 원이 6명을 받아갔죠. 그럼 3만 6천 원입니다. 12만 6천에서 3만 6천을 빼면 9만 원이죠. 여기에 1.78을 곱했다는 얘기예요. 이곳에 1.78을 곱해볼까요? 얼마가 나올까요? 얼마가 나오면 16만 200원입니다. 자, 16만 200원이란 돈이 여러분이 생겼습니다. 좋아요. 자, 여쭤볼게요. 매달 14일 날 누가 여러분들 통장에 16만 200원을 집어넣어줘요. 누구지 몰라요. 김일두 리더님 표현식으로 하겠습니다. 1번 기분이 좋다, 2번 별로다. 자, 손 들어 보십시오. 1번 대부분 드셨겠죠. 근데 뭐 기분이 확 좋다, 뭐 미치도록 좋다 이렇지는 않죠. 그냥 16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면 사실 뭐 가족들하고 외식 한 번 또는 2번 정도 할 그런 느낌의 금액이죠. 그렇다고 나쁘진 않죠. 그러면 볼게요. 16만 200원을 여러분들이 매달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기분 좋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가 은행에 들어있으면 16만 200원이 매달 이자 소득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 금액이 7,500만 원입니다. 지금 시점으로 7,500만 원에 2.5% 정기예금 이자 소득이 16만 원이에요. 7,500만 원에 자본을 넣어놓으면 자산의 형태로 해서 받는 금액이 16만 원입니다. 자, 여쭤볼게요. 이 7명의 밸류는 16만 원이 나오는 게 아니고 7,5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구조라고 말씀드립니다. 7,500만 원을 모아볼까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저금하는 분들한테 뭐 여쭤볼게요. 한 6년 모으셔야 돼요. 매달 저금해서 6년, 그럼 초등학교 1학년이 6학년 될 때까지 매달 100만 원씩 저금하면 그 저금하고 나서 지금 금리가 그대로 간다면 그때부터 16만 원 나오는 그 행위가 타당한가요? 지금 6명한테 알리는 게 타당한가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6명한테 알리는 이 노력이 자칫 잘못하면 다음 주에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한 달 만에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 아미 사업을 비전을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100만 원씩 저금하는 일이 쉽지는 않죠. 그런데 가능은 합니다. 근데 시간이란 자원을 6년을 써야 돼요. 매달. 복리를 천다 하더라도. 근데 내가 이렇게 6명한테 알리는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일주일 만에도 끝날 수 있다라면 어떤 게 타당한 파습을 하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아미의 사업에 대한 권고가 좀 다른 분들에게 강하게 어필을 하셔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요. 왜? 어차피 쓰는 생필품이잖아요. 아니 어차피 써야 되는 생필품이잖아요. 그거 함께 쓰고 좋은 제품 나눠 쓰자는데 알리는 부분에 대한 저항, 그거는 감정일 뿐이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정은 흘러갑니다. 이러한 형태의 자산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이런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요. 본인이 9%가 됐는데 3% 3명이 있다. 그럼 아메에서 선물도 주고 이럽니다. 좋아요.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3명을 찾아보자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밑에 3명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돼버렸네? 가능합니다. 물론 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보도 좀 드려야 되고요. 가끔씩은 뭘까 세미나도 좀 나와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메에 대한 제품 공부를 좀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이 6명이 토탈 소비의 합은 500만 원이 됩니다. 500만 원은 15% 적용을 받아요. 75만 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지? 아까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각각 받아갔던 그 보너스는 12만 6천 원에 3명이니까 37만 8천 원. 75만 원에서 37만 원 빼지는구나. 또 위에 3명은 6천 원이죠. 왜? 3%니까. 3, 6, 28, 18,000원 빼지는구나. 그래요? 그러면 35만 4천 원에 얼마를 곱해진다? 1.78을 곱하면 63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63만 원이 다냐? 아닙니다. 또 다른 보너스 인센티브가 작동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뭐가 작동하게 되냐면 브론즈 빌더 인센티브라는 인센티브가 작동합니다. 브론즈는 황동이죠. 아까 9% 된 사람은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했습니다. 브론즈 빌더는 본인이 15% 볼륨을 만들었는데 그 밑에 파트너들이 보니까 6% 볼륨이 3개 그룹이 있네요. 그럼 보너스 30만 원을 더 줍니다. 그게 브론즈 빌더구나.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는가? 본인이 9%, 6% 이상이 9%가 3명이고 본인이 15%. 브론즈 빌더가 됐습니다. 감사하네요. 그러면 63만 120원에서 얼마가 돼지냐? 30만이 돼지면 93만 120원이 됩니다. 아주 나쁘진 않죠. 매달 93만이 은행에서 들어온다라고 본다면 1번 기분이 좋다, 2번 별로다. 이제 별로다 없습니다. 100%. 기분이 엄청 좋죠. 이렇게 돼버리면 집이 바뀔 수도 있고 차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더 좋아집시다. 은행에 얼마를 넣어놓으면 94만원이 나올까요? 4억 4,600만 원. 2.5% 정기예금 이자 소득입니다. 모을 수 있죠. 100만 원씩 저금하면 40년 모으고 200만 원씩 저금하면 아주 오래 걸려요. 여러분. 어떤 일이 타당합니까? 매달 200만 원씩 적으면서 20년 정도 모으실래요? 안 그러면 브론즈 빌더 되실래요? 좋아요. 브론즈 빌더요. 자칫 잘못하면 3개월 이내에 될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6개월 이내에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에 대한 효율성을 가진다고 본다면 미활용된 잉여 자원을 어디에 쏟아야 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쿠팡 야간에 나가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비전을 지금 알리는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활용된 잉여 자원을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자칫 잘못하면이라고 얘기했지만 진짜 그렇게 될 걸 여러분들이 희망하신다면 반드시 되는 거죠. 그 되는 예를 다음 장표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내 소비자들 한 200만 원씩 되는 사람 6명, 이 사람들이 다 성장해서 됐어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래 되면 1220만 원, 21%, 221% 적용을 받고 각각 200만 원씩 9%, 18만 원이 6명이면 얼마가 되냐면 108만 원이 빼집니다. 그러면 148만 2천 원에 1.78이 곱해져서 263만 원 정도, 260만 원 정도가 되는 이런 형태. 이 형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21% 적용을 받는데 이게 12억 6,600만 원의 이자 소득이에요. SP가 되면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 200만 원 이상은 됩니다. 200에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요 모델에서는 아주 좋은 비즈니스 모델 형태가 됐고 26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자산으로 가진다면 12억 6천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저는 12억 6천만 원 아까 전단에 우리 브론즈 빌더가 3개월에 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게 제가 SP가 4개월째 됐습니다. 4개월째 이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론즈 빌더는 3개월 만에 가능할까요? 합니다. 4개월째 뭐 했는데 직장생활 하면서 아메 사업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께 그 열심히를 얘기한다면 저는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헛된 노력이 아니고요. 자산을 만드는 구조가 원래 그렇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자산은 그렇습니다. 자본은 아니에요. 자본은 쿠팡 가서 일하면 하루에 10만 원 받는 그건 자본이고 자산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무리수도 없습니다. 자산을 만드는 데는 12억 6천만 원 이런 형태는 뭐냐 21%가 적용됐다. 이 사람은 뭔데요? 실버 프로듀서. 이제 아미에서 첫 번째 레벨이 나왔네요. 은을 만들 정도의 네트워크이다. 좋습니다. 도전하셔야 돼요.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한 10분 남았으니까 10분 안에 모든 여러분들 아메에 대한 얘기를 다 심어드리도록 말을 또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음료수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이런 실버 프로듀서가 내가 된 게 아니고 내 파트너가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걸까요? 자, 이런 형태입니다. 제가 누구를 알렸어요. 제 파트너가 SP가 됐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왜? 노동소득의 21%를 누구한테 주느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1% 아까 SP죠. 왜? 내 파트너가 SP가 됐다는 건 나도 SP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이 21%를 둘 다 준다? 그럼 42%가 되네? 35% 적용해서 45% 주면, 42%를 주면 맞지 않잖아요. 이 21% 노동소득은 누가 받냐? 저의 파트너가 21%,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를 받게 됩니다. 그럼 나는 뭐가 되냐? 이때 작동한 게 연금성 소득 6%입니다. 이 1000만 그룹의 6%는 제가 받습니다. 연금으로. 1000만의 6%는 60만 원, 여기에 1.78을 곱하면 106만 8천 원. 그래서 100만 원 남짓, about 100만 원 남짓, 내 파트너가 SP가 되면서 저는 100만 원 남짓 때는 연금을 받게 됩니다.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들 지금 국민연금 200만 원 받는 사람 없습니다. 국민연금. 저는 대기업 출신입니다. 저희 선배들이 아직 대기업에 있는 사람도 있고 제 동기도 있습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기업 연봉으로 보너스를 받아가면서도 국민연금을 넣어도 퇴직 후 200만 원이 안 되는 정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실제. 제일 많이 받아봐요. 180에서 160.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인이 어떻게 100만 원은 국민연금으로 받는다는 거. 그거 노력해서 3, 40년 고생하시는 것보다 저는 누구를 열심히 도와서 SP 한 명 만드는 게 더 효율성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이게 국민연금 들지 말고 이걸 하라 이 얘기가 아니고 이 일과 저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면 동시에 하시라는 거죠. 그게 미활용된 잉여 자원을 없애는 방법이죠. 이게 바로 2차 보너스 연금성 소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이 구조에서 보면 내 파트너가 SP가 됐습니다.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그래서 윈윈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본인이 SP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2026년 1월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가정을 하고 1월달 실버 프로듀서가 됐다라는 가정을 합니다. 21%. 그래서 이 21%가 3개월 동안 두 번이 돼서 3월달이 됐습니다. 이때는 우리 GP라고 하고 보너스는 한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200에서 250만 원 정도. 그리고 21%가 또 세 번이 더 일어나는 그 달이 우리 플래티넘 아메에서 말하는 정식 사업가입니다. 보너스 연말 20월 보너스까지 합치면 월 평균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때부터 뉴 플래티넘 세미나 서울은 그랜드 워커리에서 진행을 하죠. 2박 3일 동안. 저도 이 플래티넘 돼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30대 초반에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젊은 분들, MZ들이 계시다면 도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그 미래에 대한 설계도를 뉴 플래티넘 세미나에서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계속 21%가 유지되는 사람, 아주 안정적인 네트워크죠. 이런 사람은 우리가 파운더스 플래티넘이라 합니다. 그 연봉이 5천만 원 정도 이상이죠. 5천에서 5,50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자격 조건이 되냐면 이제 리더십 여행을 가족과 함께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됩니다. 꼭 되십시오. 이번 저도 지금 12월 되면 푸켓이죠. 저 딸내미 아까 초등학교 4학년짜리 딸내미가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 안 갔습니다. 안 가도 됩니다. 왜? 12월 달에 가니까. 매년 그렇습니다. 우린 여름에 휴가 가지 않습니다. 남들 더울 때 휴가 갈 때 집에서 에어컨 틀고 집에 있습니다. 왜? 12월에 아메이 휴가가 항상 기다려주니까. 한 번만 휴가를 참으시면 그 다음 휴가부터 아메이가 준비합니다. 저희 예전에 저희 스폰서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한 번의 여름 휴가 참으면 계속 아메이가 준비한다. 그 말씀을 믿고 사업을 했건만 정답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해서 플래티늄이 3조가 나왔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 에메랄드라고 연봉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한 명이 더 나왔네요. 플래티늄이 더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에메랄드입니다. 하지만 보너스는 한 2천만 원 정도 넣습니다. 1억 2천만 원. 또 한 명이 더 늘었네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1억 4천만 원. 그래도 에메랄드지만 6명이 플래티늄을 만들었다. 이런 사람은 한 1억 6천에서 2억 정도. 그리고 어떻게 된다? 이게 연금성 소득이라는 건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노동성 소득이 포함이 됩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금성 소득 포션이 굉장히 올라가죠. 리더십 여행, 다이아몬드 여행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12일 되면 또 한국의 아메이 다이아몬드들이 제주도에 모입니다. 저는 한 번에 다 못 모여서 이렇게 나눠서 간다 하더라고요. 제 차수는 10월 12일입니다. 또 가서 저희 업라인 스폰서님들 뵙고 인사드리고 그게 설렙니다. 같이 식사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살았던 얘기를 다이아몬드 이상들이 모여서 한다는 게 너무 기대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제 마지막 장표입니다. 시간이 거의 제가 잘 맞추네요. 제가 11시 15분까지 하라 하셨는데 여기까지 하면 딱 15분이 될 것 같아요. 자, 아메이 비즈니스 할 때 필요 없는 게 있어요. 볼게요. 뭔가 돈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소비하는 생활 투자금이 아니지. 생활비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아이템 아메이에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메이를 사업으로 볼 때요. 직원 필요 없습니다. 사무실 중요하지만 필요 없습니다. 어느 커피숍이든 앉는 즉시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들 사무실이 그날의 사무실이 되는 거죠. 자, 시간 풀타임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 생활 하시면서 짜투리 시간으로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일반 사업 한번 볼까요? 투자 2억에서 5억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뭘 할 것이냐. 아이템 중요하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 같은 직원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진짜 가게는요. 몫이 좋아야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풀타임으로 매여야 됩니다. 아미는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아미 비즈니스 소득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연금성 소득이에요. 이 연금성 소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에서부터 걱정해서 사라집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연금성 죽을 때까지 나온다고 칩시다. 삶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지겠죠. 또 하나 더 있어요. 누군가를 성장시켜야 되는 일입니다. 나 혼자 잘나서 잘해서 아미 사업을 성공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친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자녀에게 상속되는 일입니다. 이 상속을 위해서 내 시간을 이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 개가 우리 돈, 친구, 시간이 다 갖춰졌을 때 우리는 성공이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값 올라가지고 부자 졸부가 된 사람은 출세했다 하지 성공했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돈이 많습니다. 돈을 잘못 벌어서 그런 사람이 친구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친구는 많은데 만날 시간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세 박자를 함께 갖출 수 있는 게 아미 비즈니스 소득의 특징이라면 도전하셔야 돼요.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은퇴를 자기가 정할 수 있어요. 제가 갈로 열고 오래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제 파이어족이 사라지는 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40대에 은퇴해가지고 120세까지 사는 거에 대한 그 공허함 때문에 다시 일자리를 가진답니다.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면 아메로도 될 수 있고요. 김일두 리더님처럼 정말 오랫동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인플루언서가 된다 하더라도 아메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과 이 장점을 가진 아메를 함께 노력해서 좀 더 크게 그리고 멋지게 만들길 기원합니다. 이제 기다리겠습니다. 2029년이면 우리 70주년이죠. 저는 50주년에도 라스베이거스에 참석했어요. 60주년에도 참석했습니다. 70주년 더 기대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런던에서 우리가 이렇게 일구었노라, 아메를 이렇게 한국 아메를 이렇게 발전시켰노라 자랑하면서 런던 브릿지를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빅뱅에서 뵙겠습니다. 박진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